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올해 초죠.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제1위의 부호, 지금 현 시점에서의 최고 부자인 LVMH 그룹의 회장인 프랑스 기업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명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큰 부자들의 사주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느 시점에서도 다 궁금한 것은 분명하죠. 물론 포브스지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 제1위의 갑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겠습니다. 가령 만수르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그 왕자님들도 수없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고 부자긴 하겠죠. 근데 그분들이야 자기들의 재산하고 왕가의 재산하고 국가의 재산이 다 이렇게 좀 불명확하니까 아마 기업가로서 한정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떠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이른바 명품으로 유명한 루이비통이 속해 있는 그 명품 그룹이죠. LVMH사의 베르나르 아르노가 기업가로서 1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르나르 아르노의 명식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축년, 병인월, 갑오일, 병인시생입니다. 아주 이렇게 명식이 심플하죠. 인월 인시의 갑목일간이고요. 그리고 일지의 오중병화가 양쪽으로 월간과 시간에 아주 정말 태양처럼 투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영주의 정제가 아주 철줄을 내리듯이 박혀 있고요. 광과 인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굉장히 심플한 명식입니다. 이 명식은 기본적으로 신약한 명식이지만 결코 일간 갑목이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지를 인목이 차지하고 있고 시지도 인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일간은 신왕한 신약 명식이고요. 무엇보다도 재성인 정제가 아름답게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딱 자신의 길로만 제대로만 들어선다면,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 자신에게 좀 더 유력하게 흐름만 준다면 사실은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명식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은 사실은 흑수저 출신이 아니고 완전한 금수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본인도 공대를 나왔고 아버지가 굉장히 큰 건설 회사를 운영했어요. 일종의 건설 재벌 2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1, 2위를 다투는 부호가 바로 이 아르노하고 스페인의 오르테가 회장인데요. 오르테가 회장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에서는 자라라고 하는데 이 사라라는 패션 브랜드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1, 2위 두 분이 다투는데 둘 다 어쨌거나 어떤 명품과 관련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유럽 부호들의 특징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노는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고 오르테가 회장은 완벽한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가 돼요. 그리고 아르노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고 좀 노출되는 것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갑목에다가 병화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주목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오르테가 회장은 철저히 언둔형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참 대비되는 부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워낙 좀 힘든 초년을 겪은 탓인지 오르테가 회장의 명식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명식을 안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요, 도대체 건설회사에 물려받은 아르노가
왜 지금 현 전 세계 명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LVMH 회장이 되었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은 좀 일찍 회사를 물려받아서 미국으로까지 이제 건설회사를 진출했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이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명품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었죠. 근데 이분이 명품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계기가 한 명의 택시 운전기사 때문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택시를 타게 됐는데 자신이 프랑스인임을 안 택시 기사가 그랬대요. 나는 뭐 프랑스 대통령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디오르는 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르노 회장이 머리가 반짝 빛이 난 거죠. 뭐 자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건설하는 사람의 특성상 무슨 뭐 크리스찬 디오르가 뭐 여자 옷까지나 만드는 어떤 뭐 그런 회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디오르는 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간목과 병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당시 사회당 집권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당 총리를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디오를 인수하기 위한 막후 전략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사회당과 충돌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명품으로서의 어떤 제국을 만드는 어떤 그런 데 사회당의 도움이 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찌 보면 자신의 명식의 기운을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디올 그룹을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그의 명품 브랜드의 수집이 시작돼 가지고 무려 50개가 넘는 다양한 명품의 기업들을 전부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마지막은 이제 루이비통까지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미 그런 그룹들은 또 다른 막 사업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명품과 관련은 없는 부수들은 전부 다 정리해버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그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그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완벽하게 확실한 브랜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한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 1위 부호가 되는 베르나르 아르노의 정말 부동산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심플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킴으로써 세계 제1위의 그 기업가로서의 갑부 기업가로 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식의 용신은 뭐냐면 인성이거든요. 수가 용신이 되고 관이 이제 희신이 되는데요. 대운을 보시면 20대 후반부터 금금 토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5년 가까운 시간을 완전히 자신의 용이신 대운으로 그것도 가장 자신의 활동을 하는 바로 그 나이대에 딱 들어맞게 있어서 정말 명식도 명식이지만 그 명식에 따라가는 운빨 하나는 제가 본 최근의 사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원국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국이 너무 선명하게 심플하게 되면 만약에 운의 그 흐름이 이 기운을 배신하게 될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 운이 너무 딱 없는 그 기운인 금수의 기운을 운에서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설회사를 가지고 이때 인성대운일 때 부동산으로 확장시켰다는 거. 바로 이제 부동산은 뭡니까? 인성이죠. 예. 도장 찍고 뭐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으로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40 임술 대운에 드디어 이제
아직 관대운이 오기 직전에 드디어 뭐죠? 이름값입니다. 명품이죠. 명품 회사의 수집에 이제 자신이 건설과 부동산으로 번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명품 수집을 시작하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술품 수집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가견을 이룰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목과 화, 특히 화식상이 강력하게 천간에 투관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이런 예술적 감각들을, 비록 출신은 건설과 부동산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감각들을 자신의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신유대운 경신대운에 이르러서 무자비한 이제 그야말로 명품의 제국을 완성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롤렉스라든지 시계의 롤렉스라든지 그리고 또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이제 명품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가족 기업들, 그렇게 규모가 이렇게 기업적으로 크지 않고 굉장히 전통의 바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미국식의 선단 경영의 형태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의 승리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공급과 수급의 법칙에 있어서의 가장 극단적인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또 브랜드의 가치들을 더욱 끌어올림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축 정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큰 돈을 번다 그러면, 정제는 그냥 안정된 재물, 내가 몸에 지닌 재물, 월급 같은 거고,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세상에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큰 이상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벌리는 것은 편제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무언가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건 돈을 버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쓸 수도 있는 것이 편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권력, 관을 가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추구하는 것이 정제다, 이제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업 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편제라기보다는 정제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제 좀 고수들의 판단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은 그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도전을 해서 자기가 독식을 하는 경우죠. 이것은 똑같은 기업 행위인데도 편제입니다. 그런데 건설, 자기가 땅을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것에 명품, 자기가 그 명품을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명품의 브랜드들을 자신이 M&A로 사서 그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높여가서 큰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편제가 아니라 정제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명식에는 편제가 없고 다 정제입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핵심은 뭡니까? 우량 장기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11살 때부터 투자를 한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자신의 부의 99%가 50대 이후에 형성된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량한 주식, 미래 가치가 높은 주식에 굉장히 마치 우리가 정기적금 뽑듯이 오랫동안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복리를 만들어내는 이익의 방식이, 이게 정제적 방식이잖아요. 정기예금 붙듯이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자신의 부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베르나르 아르노의 명식도 보면 이 튼튼한 정제의 힘이 그의 사업적인 스타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건설, 부동산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그의 사업의 마무리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그 부를 극대화시킨 포브스 선정 현재 2023년도 세계 제1위 기업가 베르나르 아르노의 명식이었습니다. 여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